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중동 정세,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우리 시장은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뚜렷한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안개 속을 걸으며 헤매고 있는 오늘장 포인트 3개로 압축해보죠. 자, 먼저 포인트 1. 유가와 환율 급등, 고로 불안해진 투심이 되겠습니다.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이제 벌써 $80를 상회했죠.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 오르면 오르는 것이다. 전쟁 4주 안에 끝나면 그 가격은 매우 빠르게 떨어질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화 조치를 예고해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벌써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운항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니 유가는 또 급등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470원 밑으로 떨어졌던 환율도 야간장에서 한때 1,48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니 오늘 코스피 오전 10시 구간부터 하방 변동성 확대했고요. 그나마 개인의 매수가 받쳐주며 지수는 또 소폭 상승, 보합권까지 올려 세우면서 극심한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2. 코스피는 하방 변동성과 그리고 대조되는 코스닥의 상방 변동성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하루인데요. 외국인은 지난주부터 코스닥의 선방을 예고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주부터 예정된 코스닥을 향한 산적한 일정 모멘텀을 앞두고 오늘 코스닥 상승폭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1,15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했던 지수, 2차 전지에선 에코프로 그룹주, 바이오에선 ABL 바이오가, 로봇에선 로보티즈, 장비에선 HPSP, 원전 쪽에서는 BHI, 그리고 금쪽이가 되어버렸던 파마 리서치까지 오늘 강한 모습 속에 지수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3. 코스닥의 급등 배경,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모멘텀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3월 10일 삼성자산운용 타임폴리오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예고되어 있고요. 11일부터는 또 2차 전지 투심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터배터리 행사가 개최될 텐데요. 그 외에도 3월, 4월 연이어 예정된 각 바이오사들의 임상 결과 발표 일정, 또 각종 글로벌 학회들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오늘 외국인이 급등하는 코스닥서 매도 전환을 했지만 다음 주 외국인의 동향, 또 지수 상승 에너지 우리는 잘 관찰해봐야겠습니다. 피로도가 역대급이었던 이번 한 주도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극심한 변동성이 요동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일중 보시죠. 전일 대부분의 종목 10%대 이상의 급등 이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전자닉스의 보합권 회복으로 지수 또한 오전 9시 초반대는 상승 전환 시도 나오면서 5,600선까지 돌려 세우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이내 바로 크게 매물출에 나오면서 장중 5,381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방 경직성은 5,380포인트에서 좀 테스트가 되네요. 다시 탄력 회복성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5,500선은 지켜내겠다라는 힘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5,300선까지 내려왔을 때 개인의 대량 매수 확실히 유입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저점 대비 낙폭을 말아 올려주며 전자는 18만 7천 원대, 그리고 닉스는 92만 2천 원대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들어서 무엇보다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되어준 친구는 개인 비중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 되겠습니다. 한편 방산주의 상승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한화 그룹주가 다크호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한화 시스템, 한화 솔루션, 한화 비전, 한화 생명까지 모두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개인 지분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동반 급등, 그리고 에너지 똘똘 뭉쳐있는 장비주, 한미 반도체까지 확실히 개인이 지수 상승을 이끄니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액티브 ETF 출시 기대감 속에 지수는 3%대 초 강력한 반등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 강하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이 선전을 하면서 일부 로봇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주고 있고요. ETF 편입 기대 속에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우량 기업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앱 수수료 인하에 수혜처로 부상되고 있는 게임 섹터, 엔터 섹터가 선전을 하면서 펄어비스, 그리고 SM, YG 엔터의
급등 눈에 띄고 있고 오늘 또 S팀 모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이기도 하죠. S팀의 상장 첫날 주가는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전반적인 이 엔터주의 투심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모두 팔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 또 많이 파네요. 1조 9천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량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건 개인입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2조 8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되려 또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니 개인이 다시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을 끌고 있는 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 중에 있네요. 파이널콜로 변동성이 컸던 오늘장도 정리를 해보죠.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부지점장 그리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도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변동성이 극심했던 하루였는데 오전장부터 출발을 해보죠. 일단 낙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던 오전 10시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던 섹터 위주로 상승 섹터를 한번 골라봤는데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보이네요. 태양광을 중심으로 풍력까지 아무래도 유가가 급등하니 대체 수요처로 또 부상이 되면서 태양광에서는 HD현대 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같은 친구들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을 받았고 풍력 쪽에서는 SK이터닉스가 오후장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엔터 쪽은 이제 구글 앱 수수료 인하 결정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은 BTS가 다음 달이 아니네요. 벌써 몇 주밖에 안 남았어요. BTS의 컴백 무대가 또 광화문에서 펼쳐질 텐데 되려 하이브의 상승폭은 좀 미미하지만 오늘 오전장에서 YG엔터의 상승 VI가 발동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또 S팀이 신규 상장되던 날 어제 K뱅크와 또 대조적인 모습이죠. 오늘 따따블에 성공하면서 엔터주 투심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방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 천공2에 대한 집중도가 워낙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천공2의 직접적인 수혜주 LIG 넥스원 이번 주만 들어서 5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지만 오후 들어선 상승폭 좀 반납했고 한화시스템, RFHRC 모두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두드러진 상승 탄력, 특히 사이즈가 작은 퍼스텍, 빅텍, 한일단조의 급등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 6%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설 질문, LIG 넥스원을 향해 보죠. 이번 주 UAE에 배치된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무려 96% 확률로 요격을 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K방산의 위력을 좀 자랑했던 한 주였습니다. 가격이 미국산 요격 미사일보다 저렴하고요. 실전에서 이 생각 이상으로 상대의 미사일을 잘 방어하는 성능이 검증이 되니 지금 아랍에미리트 정부 측에서도 우리 정부에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올랐고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보유자분들의 영역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산주를 투자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멘텀을 바라보고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수주 잔고를 가지고 향후에 올라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진 방향성에 투자할 것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지금은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된 주가 흐름인 것 같고요. 앞선에 말씀하신 대로 2027년까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완연하게 꽉 차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중동에서 추가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2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작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ROE 기준 대략적으로 한 2,200억에서 3,500억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4,500억까지 영업이익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현재 수준이 충분히 그런 수준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틀 전에 저희가 연휴를 끝내고 첫 번째 거래일 날 거래량을 충분히 수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을 만회하는 정도의 주가 수준의 변동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선에 나오는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비중을 좀 줄이는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판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전쟁에 대한 트리거를 갖고 왔던 소위 말해서 방산주의 움직임이 정말 길지 않았거든요. 한 일주일 내외였다라고 보면 그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발언이었고 지금은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쟁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가서 주말에 이슈를 통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매매를 한다. 확실하게 트레이딩 바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매를 통해서는 수익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스트롱 바이 구간에서는 좀 어려운 판단일 것 같고요. 다만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드론 대비 즉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비 매출의 가격이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대로 생각해 보자라고요. 지금 방산주들이 주가가 크게 반향을 하고 있고 오늘 그 밑단에 있는 2차 밴더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방산 즉 전쟁에 대한 큰 피해주를 업종 선정을 한번 해보자라고요. 그게 바로 전 대한항공인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30~40% 급등을 했지만 오히려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우회를 통해서 항공권 가격이 5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오늘 네. 기사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괜찮을까요, 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런 피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향후 한 1~2주 정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유가에 대한 피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길게 갈 수도 있고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2~3일 사이에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됐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방산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을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2분기를 좀 준비하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대한항공이 힘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응축된 바탕에 되려 역발상으로 지금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고 전반적인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항공주가 흔들릴 때를 기회로 모색을 해보자. 오늘 일중 보시더라도요. 말아 올려 세우는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네요. 대한항공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코스닥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포진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대표적인 바이오 쪽, 반도체 소부장 쪽들의 선전이 오전, 오후 계속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바이오에서는 오후 들어서 G2G 바이오가 초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코오롱 티슈진 오늘 고맙게도 ABL 바이오가 19만 원 선을 회복해줬던 하루였습니다. 장비 안에서도 오후 들어서 슈팅 쪽 강하게 나왔던 것은 액침 냉각 쪽이었습니다. GST, 한중, NCS, 유니셈 동반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소부장 쪽은 오늘 오전부터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각 섹터별로 좀 대장주를 꼽아봤어요. 소재 쪽에서는 원익 QNC, 장비 쪽에서는 한화 비전의 탄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심텍 같은 경우 기판 쪽도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오늘 기판주들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표 반도체는요. 낙폭을 오전 대비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조금 낙폭이 부담스러운 DB하이텍까지 하락 섹터로 골라봤습니다. 5장에서의 질문은요. 반도체 투자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다음 주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기대 만연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쪽, 장비 쪽은 신고가 연일 쓰면서 오늘도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소재, 기판 쪽이 좀 튀어오르고 있는 양상 속에 조금 헷갈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하락시 모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3월 아직 좀 많이 남았으니 소부장에 좀 올라타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지금 현 시점에서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퍼포먼스만 보면 외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8조 원 넘게 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코스닥에서는 지금 오히려 2조 원 넘게 순 매수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구체적으로는 2조 2천억 넘게 코스닥의 순 매수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이러한 부분이 어디로 쏠리는지 보았더니 결국은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게 IT 소부장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코스닥 액티브 펀드의 설정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선제적인 자금 유임 자체가 최근에 외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즉 주식회사 코리아를 파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 자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반면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하나 변화를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는 결국은 IT 소부장, 즉 전자하이닉스가 쉴 때 그동안에 못 갔었던 IT 소부장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20위권 안에서 그동안에 보면 사실 우리가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시총 상위에서 IT 소부장이 차지했던 종목은 딱 3종목밖에 없었습니다. 리노공업, 원익 IPS, 이오테크닉 이 3종목이었는데 오늘 보았더니 20위권 안에 지금 6종목이 차지하고 있네요. 앞에 말씀드렸던 리노공업,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와 더불어서 ISC, HPSP, 솔브레인까지 20종목 안에 무려 6종목이 지금 포진해 있는 이러한 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가치 재평가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유인 그리고 기관들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액티브 이런 ETF 설정에 따른 선취적인 자금 매입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더 채우느냐 아니면 발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IT 소부장을 더 채우느냐 결국 이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덩치는 크지만 쫄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하이닉스가 하루에 과거에는 2, 3% 정도 흔들릴 때 담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5에서 6% 정도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한 5에서 6% 이상 하루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분할로 담아가겠습니다. 전자하이닉스를 담아갈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전자하이닉스를 내 포트의 일정 부분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만약에 50%였다. 그러면 전자하이닉스 50% 먼저 채우고 나서 이게 다 채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IT 소부장을 볼 것 같아요.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IT 소부장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10일 날 이런 ETF 설정 이후에 일정 부분의 세론과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최근에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게 20위권으로 신규로 들어온 종목이 ISC, HPSP, 솔브레인 이 3종목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있는 HPSP를 제외하고 ISC와 솔브레인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30위권 안에 신규로 들어온 파드나 유진테크 이러한 종목들도 신규로 편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임과 삼성이 가지고 있는 액티브 ETF, 공동 편입 종목 이런 것들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양사 간의 차이가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양사 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가는 가운데 최근에 ABL 바이오라든지 올릭스 이러한 종목들은 순유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외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었던 바이오의 경우에는 도개청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1차적으로 채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원전 쪽에서는 이제 BHI 그리고 비나텍 같은 이러한 최근에 슈퍼캐패시터 관련된 비나텍을 최근에 리레이팅이 되는 모습 자체가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삼성 액티브 자산 운영이나 타임폴리오 한쪽만 가지고 있는 쪽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지만 삼성당제의 경우에는 타임폴리오가 지금 현재 13% 가지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0%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을 빠르게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전략으로서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당제약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비엠처럼 둘 중에 한쪽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결국은 제 개인적인 결론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30위권 안에 신규로 편입이 되어 있는 레이팅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빠르게 따라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규 10일 이후에 이렇게 삼성이나 지금 그 타임폴리오 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력 종목들 그 안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으로 따라가 보자라고 각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보고 그렇다면 이상경 차장님께도 코스닥에 대한 질문 먼저 네. 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입니다. 오늘 빠르게 동시효과 상황으로 먼저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코스피가 장 막판에 좀 돌려 세우려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다행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 예상되면서 상승 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0.28% 상승 마감 예상 5,599포인트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 코스닥은 3.3%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박창근 대표님의 전반적인 반도체 투자 전략을 들어봤다면은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워낙 코스닥에 산적한 일정들이 많이 쏟아지니만큼 이상경 차장님, 네. 코스닥 지금 따라가도 돼요? 아니면 지금 따라가지 못하셨으면 지켜만 보셔야 돼요? 지금 충분히 따라가도 올해 연말까지 큰 수익이 예상이 되는 흐름일 것 같고요. 네. 앞선에 일본의 사례를 빗대어 보면
지수 같은 경우가 8천에서부터 6만까지 올라오는데 시기적으로는 10년이 걸렸고 단기적으로는 3년, 4년 사이에 주가가 한 4배 정도 올라온 흐름이었거든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자사주 배당 확대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양책이 반영이 되는데 정부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발현이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코덱스 200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 ETF 관련된 부분들이 자금이 계속적으로 수혈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비중을 채워야 되는 인덱스 입장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나간 자리를 아마 제 생각에는 리가켄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앞서에 말씀하신 대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에임드 바이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편입 예상되는 종목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좀 큰 종목인데 MSCI 편입과 편출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코스닥 150에 대한 부분들, 즉 액티브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이번 달에 감사 보고서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종목장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베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발행이 되면 뭐 부모님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정기예금을 좀 편입을 해서 이 부분을 한 2년 정도 가지고 가도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갈 것 같고요. 네. 그 인덱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이 일평균 1조 이상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소위 말해서 6월 말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3, 4, 5월 동안에는 충분히 코스닥이 시장에서 불을 뿜는 기간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연말에 제가 코스피 7천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에 적용이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법 개정과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마무리되고 난다라고 하면 갭이 열려 있는 즉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 있는 제약바이오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많이 쉬었던 리가켄 바이오가 이런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코스닥에 대한 우상향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쳐주고 계신 이상용 차장님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오늘 태양광 쪽에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또 한 번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합니다. 태양광 쪽에서 확실히 대장주인 게 새만금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은 HD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눌려 있을 때마다 공략해봐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상한가 올라갔을 때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새만금 모멘텀이 나왔었을 때 지난주였었죠. 네, 맞아요. 그때도 이제 지난주였어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가장 바로 세게 이제 움직였죠. 가장 세게 움직였던 네. 게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었고 하나솔루션과 차이점은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댁내 가정용으로서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AMPC 보조금과 더불어서 실적으로서 증명이 되는 모습이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와 유럽 시장의 셀과 모듈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세게 나왔었던 거였죠. 다만 그만큼 변동성이 워낙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올라갔었던 부분 자체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이런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저 PBR 종목들의 재평가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테마와 수급적인 영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태양광이 최근에 시장을 크게 비트하는 가운데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실적으로서 계속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한 모습을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었을 때 사실 사기도 어렵겠지만 이게 다음 주 월요일날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사실 손이 안 부담스럽다. 나간 게 사실이에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외인들이 주도적으로 사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IT 소부장 주력인 핵심적인 종목이라든지 내가 많은 종목들 자신이 없고 스터디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많이 잘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 ETF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좀 전략적으로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상한가를 좀 분석해봤고요. 원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용한데 코스피는 어떤 게 말아 올린 거야? 라고 질문을 하셨길래 지금 상승 기여도 오늘 1위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친구들이 또 막판에 힘을 내주네요. 두산에너빌리티 BHI의 선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빈집 털이 부분이 강한 성격인 것 같고요.
동남아 관련된 수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주가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일정 매매를 가지고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수주 부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비중을 확대해도 될 것 같고 에너빌리티도 물론 좋은 기업이고 시장에서 SMR 쪽 관련된 충분히 MS를 가져가는 기업이지만 오히려 수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크게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 그 밑단에 있는 BHI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좋은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원전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앞서에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업종을 좀 이끌어가는 정도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가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4월 말 정도에 대한 수주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나올 때 주가가 깨졌을 때 매수를 해서 오히려 이제 일정 매매를 통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생겼을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정도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 이야기 해주신 김에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한화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두 친구가 원래 주가 희비가 늘 엇갈렸거든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 뭐 신기술 나오고 워낙 또 지지난주부터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두 종목의 슈팅이 같이 나오는 날도 있네요. 이렇게 사이좋게 이제 함께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맞아요. 나타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롱숏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콜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한미 반도체와 하나비전은 엇갈리는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면 최근에 일정 부분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일부 언론사에서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TC본도 이런 부분에 좀 탈락했다. 이런 뭐 추측성 보도가 있었죠.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죠. 네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때 한미 반도체 급락했었을 때 하나비전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다음 날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가 아니다.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과거라면 한미 반도체가 오히려 그 다음 날 뉴스가 나올 때 오해다 이러면서 올라갔을 때 하나비전은 급락이 나왔어요.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HBM4의 뭐 콜을 통과했고 삼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한 이슈보다도 오히려 IT 소부장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빈집이었던 한미 반도체, 하나비전 이러한 부분을 지금 같이 채우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는 코스피 탑 3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3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네. 보통 이제 IT 소부장을 부릴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가 그 첫 선에 꼽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쿼리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부분 자체는 현재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닥은 장 마감까지 상승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았고요. 이번 주 내내 변동성 확대장이 펼쳐졌죠. 오늘도 K증시는 흔들흔들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세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 변동성이 컸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보시죠. 액티브 ETF 기대감, 코스닥 강한 반등입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상장을 앞두고 코스닥 시장이 활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 3월 10일 상장될 예정인데요. 아직은 편입 종목 리스트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장 내 기대감이 더 순환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알아보시죠. 양지수 표정이 장중 엇갈렸지만 코스피도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장 마감까지 상승 방향으로 더 높이 치고 나갔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일중으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 오전장에서는 코스피의 변동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장중 한때 5,4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지수 말아 올리면서 찬찬히 하락폭을 줄여 나갔고요. 현재는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했네요. 5,58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면 어제도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컸었죠. 코스닥도 장중에 하락폭을 불을 켜긴 했지만 바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계속 가파르게 상승폭을 올려냈는데요. 현재는 3.4% 상승, 1,154선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하는 특징 섹터 4가지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방산이었습니다. 전쟁의 리스크와 방산의 주목도가 이렇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2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천궁2가 실제로 교전에 투입이 됐고 요격 성공률이 90%를 넘어서 96%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또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정부에 천궁2 조기 공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방공 무기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요. 아직 공급의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미사일 성능의 검증 그리고 수요 확보에 방산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RF 시스템즈 천궁2의 모멘텀 받아갔는데요. 탐색기 안테나를 전량 공급한다는 점이 부각받았습니다. 현재 방산주 주가 살펴보시죠. 네, 한일 단조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퍼스텍 1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어제에 이어서 9%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 시연하며 마감했네요.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유가가 계속 오를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유 대신 친환경 전력으로 태양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장중에 태양광 관련주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주가 살펴보시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가장 강한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상한가 마감, 하나솔루션도 16% 넘게 올랐고요. OCI홀딩스 15% 넘는 강세 시연했습니다. 또 오늘장 풍력 관련주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둔 점이 이 상승의 포인트였는데요. 3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해상풍력 공급망을 맡은 기업들에게 수혜가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들 견조하게 상승했습니다. 풍력 관련주 주가 보시면 SK 이터닉스 13.9% 상승, 금양 그린파워 12% 넘게 올랐고요. LS 머티리얼즈, 대명에너지도 일제히 10% 넘게 오르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엔터입니다. 다양한 상승 모멘텀이 엔터에 있었는데요. 먼저 오늘장 부각받은 종목, 상장 첫날 고목가의 4배를 뛰어넘은 S팀이었습니다. 장윤주와 한혜진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기업이고요. 신규 상장한 오늘 큰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또 빅뱅의 월드투어가 하반기에 열릴 걸로 공식화가 되면서 YG엔터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모멘텀이 있었죠. 구글 앱 수수료가 기존의 30%에서 20%로 낮아진 점도 엔터 업종의 상승 탄력 더했습니다. 이건 엔터 업종 대부분이 플랫폼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플랫폼들은 특성상 모바일 앱 결제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구글 앱 수수료가 낮아진다면 또 외부 결제가 허용이 된다는 건 마진 개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 엔터주의 실적 상승에 기여할 거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 주가 보시죠. 네, S팀 공모가 대비 4배 넘게 올랐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는 8% 넘게 오르면서 오늘장 강세 시연했습니다. 4대 기업 일제히 강세 시연하면서 오늘장 마쳤네요.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반도체 투톱의 주가에 힘이 빠졌죠.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떨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표주와 소부장주의 흐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소부장주는 코스닥 ETF 편입의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상승 탄력 받은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상위 후보군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 소부장주의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죠. 하지만 외인의 수급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반도체 투톱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타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투톱 주가 보시죠. 그래도 장 마감 직전 일부는 하락폭을 회복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7% 하락으로 마감,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하락폭 보였습니다. 1.8% 하락하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에도 변동성은 극심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상승과 하락 반복했는데요. 코스피는 마감 직전 지수 방향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증시 분석은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금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환율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간정에서 1,480원도 터치했던 환율, 그나마 오늘 장중에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2원 내린 1,476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수출업체들의 내구 물량에 힘입어 레벨을 조금 낮춘 모습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8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도 근 한 달간 고점 부근인 99포인트 선에서 머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79원 수준에서 개장했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자 환율은 한때 1,481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내부 물량을 출하하면서 환율은 방향을 아래로 틀었습니다. 미국의 유가 안정 조치 기대감도 일부 작용했고 구윤철 부총리 또한 외환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반적인 불안 심리도 조금이나마 완화된 모습입니다. 한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달러 매도 포지션으로 크게 돌아서면서 환율 고점 인식을 보여준 점도 환율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후 중에는 재차 1,470원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을 보면 대체로 미국 고용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여전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외환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